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침체된 경기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수록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생 안심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떤 정보인지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작은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아동 청소년 예술영화제인데요. 잠시 후 생생 리포터 현장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2부 건강상담실에는 이명과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얼어붙은 경기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주머니가 더 얄팍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민생 안심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에서 민생 안심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서울시가 여러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 들으셔서 좀 기억하시면 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를 저희가 이제 민생 안심 시책들을 묶어서 지금 종합적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 서울투데이 코너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몇 차례 뭐 환자 안심병원이랄지 뭐 심야 전용 버스 이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아직도 이런 부분도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 혹시 필요한 분들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오늘 좀 묶어서 좀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실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형 뉴딜 일자리라 그래서 예전에 공공근로는 약간 일시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네. 공공근로를 조금 더 보완하고 확대해서 추후에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까지 지원하는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환자 안심병원이랄지 그리고 희망 온돌 사업, 예. 또 뭐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여러 전체 13가지 민생 안심 예. 그런 사업 정보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 졸업한 학생들 일자리 구하지 못한 졸업생들이 많은데 그 서울형 뉴딜 일자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네. 올해도 24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공근로가 이제 단기 임시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직업훈련 또 예. 취업 알선 나중에 이제 창업까지 그리고 이제 민간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디딤돌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24개 사업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예. 예, 그 중에 이제 우리 오늘 아침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났던데 여성들 늦은 귀가를 도와주는 안심 귀가 스카우트 예. 이 일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보육 반장이라 그래서 육아 관련 정보를 드리고 또 뭐 상담을 해드리는 이런 역할 하시는 분들 예.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각 가구 에너지 진단하고 또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지 절약할 수 있을지 컨설팅 해드리는 서울 에너지 설계사 예. 그리고 또 이제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려우신데 그 전통시장별로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를 좀 발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전통시장 매니저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시작하는 도시 텃밭 관리사, 실내 환경 관리사 이런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전체 24개 일자리가 있고요. 그런 그 일자리 자격 요건 또는 모집 일정 등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저희 지금 현재 10개는 이미 모집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14개 일자리가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 이 구체적인 거는 저희 이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물론 시 홈페이지 오셔서도 바로 찾으실 수가 있고요. 예. 일자리 플러스 센터 예. 홈페이지 주소는 job.서울.go.kr이고요. 예. 거기 오시면 이제 다양한 일자리에 모집 공고문을 보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18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으로서 실업이나 어쨌든 정기 소득이 좀 없으신 분이 예. 일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족 중에 환자라도 생기면 더 난감할 텐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 안심하고 환자를 맡길 수 있는 환자 안심병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네, 사실 그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시스템이 아마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하고 네. 대만, 중국 네.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지난해부터 이것도 역시 지난해 1월 17일부터 저희 그 서울의료원에서 이제 환자 안심 네. 병원을 운영을 했었고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늘려서 예. 서울의료원에서는 180개 병상에서 200개를 늘려서 380개 병상으로 그리고 네. 이제 의료원만 하던 거를 동부병원에까지 확대시켜서 예. 지금 할 계획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402병상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사실 환자 안심 병원의 경우에는 그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실제 서울의료원이나 동부병원을 그 찾으셨다가 간병이 필요하다는 그 예. 의사 선생님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최고 22일까지 무료로 간병인을 지원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많이 이용하시면 사실 실질적으로 가게에도 굉장한 예. 도움이 되고요. 또 보통 이제 가족분들이 그 일자리가 있으시고 이러시면 예. 정말 잘 이렇게 케어해드리기 힘든데 그렇죠. 예, 환자분들도 잘 케어할 수 있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 환자 안심병원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자격 요건은 없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 서울의료원과 동부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셔서 거기서 의사 선생님께서 예. 이분은 이렇게 간병이 좀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내리시면 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심야 버스인 올빼미 노선 많은 그 서울 시민들이 이용도 하고 있고 인기도 좋은데 아직도 심야 전용 버스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용 방법 알려주시죠. 네, 심야 그 버스는 지난 9월 13일부터 아무튼 전체 9개 노선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하루 평균 6천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운영 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네.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종로 광화문을 중심축으로 해서 시 외곽을 좀 연결하는 그런 노선으로 되어 있고요. 이 구체적인 버스 노선이랄지 이게 이제 밤에 다니다 보니까 그 간격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운영 시간 부분들은 저희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topis.서울.go.kr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TOPIS 토피스. 예. 왜 그래서 토피스인가요? 트래픽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다 그래서 트래픽에 네, 대한. 네. 그래서 TOPIS. 네, 서울.go.kr. 예, 네. 그래서 교통에 관한 정보는 네. 여기 아무튼 전체적으로 오시면 다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네. 이제 저희 심야버스도 여기 오시면 네. 운영 시간이랄지 구체적으로 그 승하차 지점 이런 네.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시민청에서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고요? 네, 특히 이제 주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으신 네. 그 김창옥 강사님을 네. 모시고 저희가 이제 세대 간의 공감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 자녀들 간에 좀 유쾌한 소통을 어떻게 네. 할지 이런 부분이 몇 시? 주제가 되고 있고요.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오후 4시. 예, 약 90분간 이루어집니다. 이게 신청 없이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까? 네, 저희 시민청 활짝 라운지에서 이루어져서요. 예. 예. 토요일 날 오후 4시. 네. 예. 또 특별한 도서전도 있다고요?
네, 저희 이제 서울 도서관이 사실 시민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네. 지난해 뭐 227만 명이 방문을 할 정도로 이게 옛날 구청사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바로 전면부에 있는 서울 도서관이 이제 지난해 그 뭐 한 해를 닫는 책, 새해를 여는 책이라는 주제로 이제 서울시 소재하고 있는 도서관 관장님들이 추천한 새해 읽으면 좋은 도서 총 85권을 지금 소개를 하는 전시가 2월 11일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판매하는 건 아니죠? 네,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책만 소개하는. 11일부터 지금 말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순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 리포터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조그만 예술 영화제와 함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지난 2월 4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열리는 서울시 어린이병원 아동 청소년 예술 영화제 나도 주인공이다 소식 담아왔습니다. 네,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나요? 네, 작품과 영상은 서울시 어린이병원에서 미술 치료를 받는 30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만든 것인데요. 네. 지난 2011년부터 미술 작품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전시회를 선보이면서 더 큰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는 이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이하영 미술심리치료사께 들어보시죠. 나도 주인공이다라는 거는 정서 쪽이랑 발달장애 이제 아동 청소년 애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뭔가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신감 있게 사회에 발돋움하고 좀 적응하면서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지금 한 70작품 정도 영상이 한 12개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나머지 그림 작품들이 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축된 애들도 많고요. 이제 억눌려 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전시회 같은 거를 해주면 성취감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줘요. 부모님들한테도 뭔가 얘가 문제아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도 하는구나라고 해서 희망이나 이런 것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대중분들한테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려고 시민들 대상으로 외부 전시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는 전시회군요. 네,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마음과 몸의 장애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상상 애플 미술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곳에서 정서 및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미술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용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전시뿐만 아니라 영상도 만날 수 있다고요? 네, 영상은 영화 주인공과 배경이 되는 세트의 제작, 또 시나리오 구성, 목소리 더빙 모두를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작품을 보면 재능이나 나이, 능력을 떠나서 누구나 창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네,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번 전시회 전에 이미 병원 내에서 3번의 전시회를 가졌는데요. 그동안 10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해서 모두 2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소규모 전시회지만 2,500여 명의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번 전시회에서도 관람객들의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관람객들 대부분은 같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작품을 보고 또 그림을 통한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 보이셨는데요. 들어보시죠. 수줍어하거나 이런 좀 성격적으로도 좀 저희 딸도 그렇긴 하지만 그림으로나 만들기라던가 이럴 때 많이 표현이 되니까 좀 표출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아직 언어 발달이 덜 된 아이들이나 표현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할 때 그림으로는 마음껏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형태가 비록 갖춰지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림이
아이들 마음 표현을 깊게 표현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도움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거를 표현해서 이제 억눌렸던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풀어내면서 자기 스스로 그걸 해소하는 부분이 그림을 통해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작품 보니까 다 다양해가지고 생각보다 다 되게 잘 그렸는데요. 뭐 아이들이 심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이렇게 그림 잘 그리고 건강하게 밝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림을 그린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남기셨군요. 네, 마음이 아픈 아동들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서 빨리 건강해지길 바란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또한 전시회 한켠에는 종이와 펜이 마련되어 있어서 관람객들이 남긴 다양한 그림과 희망의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떤 글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몇 개 소개해드리면요. 모든 어린이와 가족들이 사랑과 희망으로 행복한 시간을 그리길 바란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또 꿈을 그리는 우리 어린이들 늘 건강하세요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요즘 방학 기간인데 자녀들과 함께 전시회 보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띄는 작품들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전시회에 참가한 아동들은 학기별로 나뉘어서 작품 활동을 했는데요. 1학기에는 자기 표현을 하고 또 2학기에는 친구들과 협동을 하면서 우리의 소중함, 다양성에 대한 존중, 타인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는 활동을 했습니다. 네. 아이들의 작품을 보면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더욱 자세한 소개와 작품을 볼 때 주의할 점 들어봤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홍지연 심리치료사입니다. 사실 미술이 어떤 사람들의 관념은 나는 미술을 잘 못하는데 이제 미술치료를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굿을 굴림으로써 우연의 효과로 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좀 미술치료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같이 모아봤고요. 또 여기 보면은 계목이 소외당해서 울고 있는 아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학령기 아이가 이제 또래 관계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또 왕따 경험을 겪은 아이가 이제 슬픈 감정을 다뤘을 때 이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함으로써 눌렸던 감정이 예술적인 감각으로 승화됨으로써 다른 쪽으로 충동적인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자존감도 높아지면서 더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는 사람이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시점으로 다가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이렇게 그렸고 왜 그랬는지 조금씩 어떤 게 힘들었는지 같이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품 아래에는 활동을 한 아동의 연령대와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보다 이 작품을 그릴 때 또한 나중에는 자녀의 그림을 보면서도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을 하면서 본다면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역사박물관이 위치가 어디였나요? 네,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가깝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입장료 같은 건 없는 거죠? 네, 무료로 진행되고요. 부담 없이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인지 매일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또한 박물관 1층 로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의의와 또 앞으로의 계획 들어봤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김동준 학예연구사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지역적으로 중심지에 있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관람객들이나 서울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전시, 재밌는 전시를 제공하고자 서울 어린이병원과 협의를 해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하루 평균 2,000에서 3,000명 정도의 관람객들이 오시고요. 전시가 있으면은 대부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람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많은 평도 남겨주십니다. 저희 서울역사박물관은 기본적으로 관람객들 및 서울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유익한 전시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음 전시도 시민들이 재미있고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전시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네,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나도 주인공이다 전시와 함께 서울의 시기별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전시와 기증된 여러 유물을 만날 수 있는 전시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네. 방학 기간 자녀와 함께 박물관을 찾아서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은지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각종 소음에 노출되면서 이명과 난청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경희 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종암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67살 김모 씨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이모 씨가 주차장 출입구에 앉아있던 김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차량 하부에 기인 채 300m 정도 끌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5명 가운데 4명은 은퇴 이후 안락한 노후 생활 등을 위해 삶의 터전을 옮기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차 베이비부머인 1955년부터 1963년 출생자 68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60명 가운데 82.9%는 은퇴 이후에 이주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부터 중소형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2에서 3% 정도 오릅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4년 만에 처음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오늘 피겨스케이팅 쇼트 프로그램 출전을 시작으로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합니다. 김연아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자정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진행되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3조 5번째로 출전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는 건강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명과 난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건 뭐든 물어보시면 경희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아볼 이명은 귀에서 뭐 윙윙 소리가 나는 질환인가요? 네, 그렇죠. 이명을 귀 울림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여러 가지 소리가 납니다. 뭐 띵 하고 멍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네. 매미 우는 소리 같은 게 나기도 하고 세탁기 돌리는 소리 뭐 바람 부는 소리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나고 성인의 약 10에서 15%가 이명을 이제 느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증상마다 들리는 소리가 다 다른 모양이죠? 예, 사람마다 다르고 뭐 양쪽 귀에서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쪽 귀에서 다르게 들리기도 한데요. 예, 한쪽 귀에서만 이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양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성별 차이도 있나요? 남성하고 여성하고 특별히?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게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명 원인은 뭔가요? 예, 원인이 있는 이명과 원인이 없는 이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원인이 있는 이명은 뭐 메니에르병, 성신경 종양, 또 중이염 이런 식으로 귀에 병이 있거나 아니면 네. 큰 소음에 노출이 되었었거나 아니면 뭐 고막이 천공이 되었거나 이런 원인이 있는 이명이 있고요. 예. 또 원인이 없는 이명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이명은 아주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고 딱히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뭐 다른 수반되는 증상이 없이 딱 이명만 있는 것이고 사실 네. 이런 원인이 없는 만성 이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고막의 천공이라는 게 고막이 이렇게 손상이 되는 거죠? 네, 고막에 구멍이 뚫리는 걸 말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제 이명이 증상이 날 수가 있군요. 네, 귀에 손상이 되는 이제 다른 원인 때문에 이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막이 손상될 경우에는 어떻게 그거를 그냥 놔두면 회복이 되나요? 아니면 수술 같은 걸 받아야 되나요? 고막이 이제 저절로 재생이 되는 조직이라서 일단 좀 기다려보고 잘 안 될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좀 붙여주기도 하고 네. 다른 인공 조직으로 좀 덧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 예. 거기 부상당하신 분들 보면은 고막이 파열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큰 소리가 나면 이거는 공기가 순간적으로 이제 총알처럼 네. 귀에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막이 이제 찢어지거나 완전히 찢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네요. 저절로. 네, 뭐 약간 찢어진 정도는 고막의 저절로, 그러니까 피부가 재생되는 것처럼 재생이 네. 되는데요. 완전히 찢어진 경우는 이제 산산조각이 난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좀 다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원인을 모르는 이명의 경우에는 이제 치료도 그만큼 어려운 텐데 그런 난치병이라면 참 괴롭겠어요. 네, 이명은 정말 다른 사람은 들리지 않는데 나에게는 끊임없이 소리가 나는 것이라서 그렇죠. 참 괴로운데요. 그래도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원인이 없는 그런 만성 이명은 불편하긴 하지만 생활에는 별로 지장이 없고 생명에는 더더욱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명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방에서 이명이 있나 없나 들어보라고 집중을 하는 그런 실험을 해봤더니 100명 중에 95명이 나 이명이 느껴지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이명이 있고 이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100명 중에 95명. 네, 그 정도는 이명이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이유가 우리 두뇌에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소리구나 하고 이제 무시를 하도록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연습을 해서 이명을 무시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실제로 치료의 일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저도 가만히 있어 보니까 뭔가 이명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진짜 이명이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명이 있군요. 예, 그래서 이명이 특히 밤에 주무시기 전에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명을 이제 들리지 않게 신경을 안 쓰기 위해서 조용한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어놓고 주무시기 전까지 이명을 좀 덮을 수 있는 다른 소리를 들으시면서 잠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왜 귀에다 맨날 이어폰 꽂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 게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에 계속 노출이 되면 유모세포라고 귀에 있는 미세한 신경을
신경으로 가는 그 네. 세포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명과 난청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폰 들을 때는 볼륨을 좀 낮추는 게 좋겠군요. 네, 이어폰보다는 헤드폰, 그러니까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헤드폰 형태가 좋고요. 그냥 스피커로 듣는 게 더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한의학에서는 이명을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예, 침치료 그리고 전침치료 같은 것으로 주관적인 불편함 그리고 객관적인 청력이 호전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 특효 치료가 없고 이제 침 치료는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침 치료를 일단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몸이 허해서 생기는 이명은 몸을 보호해주는 한약을 처방하고 또 스트레스로 이명이 있으면 기운을 풀어주는 한약을 이렇게 개인에게 맞춤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생활 관리는 기본인데요. 귀의 그 섬세한 조직과 신경과 혈관이 젊게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명에는 이제 충분히 주무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술, 담배를 끊으셔야 되고요. 또 건강하게 식습관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이명을 침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귀 주변에다 침을 놓나요? 네, 귀 주변과 머리 주변에도 놓고 그다음에 손발 이런 멀리 떨어진 곳에도 놓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이명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난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난청이라 그러면은 뭔가 좀 잘 안 들리는 거. 네. 그런 걸 말하겠죠? 네. 청력이 이제 저하되거나 손실된 상태를 난청이라고 하고요. 네. 대체로 높은 소리부터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난청은 좀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 봐서는 원인이 뭐 노화가 원인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예,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빠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원인이 확실한 것으로는 과거에 만성 중이염이 있었거나 또 귀주위를 다쳤다 그러면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 이제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난청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귀를 손상시키는 항생제 같은 약의 부작용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갑자기 난청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인들이 없어도 그냥 건강한 분들도 나이가 들면 난청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미세한 그 조직과 신경이 조금씩 닳기 때문에 달아가서 소리를 높은 소리부터 점점 이제 들을 수가 없게 되는 양상으로 노화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난청 경우에는 양쪽 귀가 다 올 수도 있고 한쪽 귀만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대체로 양쪽이 약한 쪽이 좀 더 빨리 오고요. 하지만 뭐 한쪽이 왔으면 다른 쪽도 뒤따라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요즘 젊은 친구들도 난청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예, 이어폰이 참 문제인데 이어폰 지하철 타고 옆에 서 있어 보면 저 옆에 서 있는 저한테까지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옆에 서 있는 사람한테까지 이어폰 소리가 들릴 정도면 최소한 80데시벨, 그러니까 80데시벨이 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 서서히 청력이 손상이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난청과 이명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륨을 좀 크게 듣고 싶어도 좀 줄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끔가다 길거리에서 보면은 그 이어폰 대신에 헤드폰 끼고 다니는 젊은이들은 좀 낫겠네요. 그래도 귀에서 약간이라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렇군요. 그 난청은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예, 난청은 몸의 전기를 보하는 한약을 쓰거나 또 뭐 전정신경을 안정시키는 한약을 쓰고요. 또 침이나 약침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히 돌발성 난청, 그러니까 갑자기 생기는 원인을 모르는 돌발성 난청의 경우는 그 서양의학적인 치료로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 한의학 치료로 이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둘 다 그러니까 한방과 양방 치료를 동시에 받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돌발성 난청은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들리게 되는 거고 이거는 초기 치료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지 말고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한방 양방 치료를 동시에 빨리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이명과 난청에 대해서 경희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명과 난청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지금 문자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0071번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가끔씩 잠자기 전에 이명이 들리는데 왜 그럴까요? 이건 아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죠? 네, 이 정도 이명은 거의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고요. 네. 신경을 안 쓰실수록 이명은 점점 더 작아지니까 그냥 신경을 안 쓰시고 다른 생각하시면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잠자기 전에 이명은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4099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왼쪽 귀와 오른쪽 귀의 청력 테스트를 하면 다르게 나옵니다.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건가요? 앞으로 더 나빠지는 건 아닌가요? 뭐 연세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한데 청력이 좀 다르다는 거는 그 안 좋은 쪽이 청력이 좀 저하되어 있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고 그쪽 귀에 뭐 총소리 같은 걸로 그런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으면 그쪽 귀만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셔서 더 나빠지지 않게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257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아들이 입대한 지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요즘 사격 훈련을 하는데 귀가 울린다고 합니다. 혹시 이명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아직 휴가 나오려면 멀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사격 훈련할 때 총소리가 크기 때문에 참 귀에 나쁜 영향을 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귀가 울린다는 것이 지금 그냥 멍하게 울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명이 들리는 것인지 확실하진 않은데요. 그냥 울리는 것이라면 그 비행기 탔을 때 귀가 멍한 것처럼 그 공기 압력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이게 그 커다란 사격음 때문에 귀 자체가 손상이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귀마개를 정확하게 착용을 하고 사격 훈련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휴가를 나오기 어려우신데 바로 군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서 진료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소음성 난청이 생기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군 임용 피해자 모임 이런 것도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귀마개를 잘 하시고 그리고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예. 저도 군내에서 사격 훈련을 해봤습니다만은 요즘 제가 받을 때는 귀마개 같은 게 없었거든요. 아예 없으셨어요?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다음 내용입니다. 이명이 있는데 귀에 병은 없다고 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이나 습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이분이 9342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네. 이게 가장 흔한 형태의 그러니까 다른 병은 없는데 이명만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것은 이제 이명 때문에 겁을 내지 말자. 그냥 이명 있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는 게 좋고 여러 가지 귀에 좋은 습관을 말씀드리면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싱겁게 드시고 그리고 커피, 탄산음료, 술, 담배 이런 걸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이명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고혈압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즐겁게 생활하시면서 이명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곳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또 자연의 소리도 접하고 이렇게 이명을 덮는 다른 소리를 자꾸 들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끄러운 곳에 가시면 안 좋고요.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 자꾸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2616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9살 아이인데 중이염이 자주 걸리면 난청이 빨리 오기도 하나요? 네, 그게 난청의 정도, 그러니까 중이염이 얼마 정도나 지속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중이염이 잠깐 생겼다가 잠깐 없고 이런 정도보다는 계속 중이염에 걸려있는 상태가 유지되면 그 상태 때문에 난청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겠네요. 네, 치료를 잘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중이염을 악화시키는 다른 감기에 잘 걸리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좀 없애주시고 면역을 좀 좋게 하는 쪽으로 이제 아기를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5264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이건 이명이나 난청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전부터 목 우측 부분에 힘줄 같은 데가 막 흔들거립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목 우측 부분의 힘줄.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SCM이라고 하는 흉쇄 요돌근이나 사각근 같은 근육이 좀 긴장이 많이 돼 있으시고 그쪽에 경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이명하고 난청은 관계없겠죠. 큰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 한의원에 가서 예.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3918번인데요. 평소에 음악을 크게 들어와서 이명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실 갑자기 삐 하는 고주파음이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이명의 일종인가요? 이제라도 음악을 크게 듣는 걸 멈추면 이명 현상이 사라지기도 할까요? 이명과 난청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요? 뭐 앞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은. 네, 음악을 지금이라도 예. 좀 이제 줄여서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줄여 들으셔도 이미 남들이 듣기에는 소리를 이렇게 크게 놓고 들어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진행이 좀 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낮춰서 들으시고, 그리고 일단 병원에 가서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검사를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예. 그리고 특별한 병이 없다고 하면 이명을 자꾸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9080번인데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50도 안 됐는데 작은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보청기를 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제 아내는 자꾸 몸만 안 좋다고 하면 술, 담배 때문이라고 하는데 난청도 술이나 담배와 관계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 귀 속에 있는 그 섬세한 아주 미세한 그 섬세한 조직들이 그 미세한 그 혈류가 잘 유지되어야지 건강하거든요. 근데 술, 담배는 그 미세한 혈액순환을 다 막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는 일단 피하셔야 되고 공장에서 소음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몇 데시벨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노동법에 나와 있는 그 소음 규정 이하인지 확인을 해서 좀 병원 0347번 73세 남자입니다. 귀에서 매미 소리 같은 게 나는데 이어폰을 낮게 계속 들어도 해롭지는 않나요? 이어폰을 낮게 듣는데 스스로는 낮게 듣는데 다른 사람 듣기에는 어느 정도 소리인지 한번 확인을 해서 다른 사람 보고 들어보라고 한 다음에 이제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2739번 작년 물놀이 때 오른쪽 귀에 물이 살짝 들어갔는데 아픈 건 없어요. 가끔 잘 멍하니 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나요? 그때 들어간 물이 아직까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들어간 물 때문에 외이도에 염증이 생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서 뭐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멍한 것이 특별히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명과 난청에 대해서 경희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박봉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